수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안녕하세요. 윤희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희 손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희 박수진입니다. 네, 지난밤 미국 증시는 장단기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며 상승을 했습니다. 장 초반 우리 시장도 훈풍을 이어받았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반납했고 양시장은 가까스로 보합을 지켜냈습니다. 하락 종목이 우위를 차지하는 시장이었고요. 더불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증시의 강세에 대비해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네,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원 이상 급락을 하면서 외국인의 매수를 좀 기대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거래소에서는 소폭이지만 매도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외국인이 시원하게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지수도 좀 지지부진한 건데요.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3천 계약 이상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매수, 코스닥에서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 1, 2위가 삼성 SDI와 현대차인데요. 삼성 SDI는 그동안의 주가 하락으로 저평가 영역에 진입했다는 분석에 3%대 강세를 보였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현대차, 기아 등 자동차주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200 첫 입성과 동시에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JYP 엔터는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 여러분들을 웃고 또 울게 만든 종목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수요일 주코치 모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 함께해 주실 수요일 주코치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 영업부 이사, 박진희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부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미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사님부터 한 말씀 하실까요? 예, 장이 이제 좀 약간 오늘 저번엔 노란색을 입고 왔는데요. 오늘은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약간 섞인 색을 입고 온 게 장의 색깔에 맞춰서 입고 온 거거든요. 블랙 앤 화이트. 색깔이 예. 없잖아요. 회색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네. 약간 블렌딩이 복잡하잖아요. 됐어요. 예. 이런 어려운 장에 약간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오늘 한 보따리 들고 왔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2주 만에 왔나 봐요. 네, 그렇긴 한데 많이 바뀌고 분위기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랑 또 친한 이기택 이사님이랑 같이 하게 돼서 오늘 네. 재밌는 방송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 수요일 주코치 두 분의 이제 좋은 말씀을 기대를 하면서 먼저 오늘의 잘주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잘주 첫 번째 종목은 제주 반도체입니다. 호실적의 정책 수혜까지 대통령 인수위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호실적의 정책 수혜까지 기대되는 제주 반도체, 주가도 탄력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잘주 다음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신고가 고고! 소속 가수 스트레이키즈의 신보가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신고가를 다시 썼죠. K-팝 아티스트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에 오른 건 BTS, 슈퍼엠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스트레이키즈의 빌보드 전면과 함께 JYP 엔터의 주가는 어디까지 비상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마지막 잘주는 삼성 SDI입니다. 과도한 저평가. 오늘 유한타증권에서 발표한 리포트 제목인데요. 업종 내 가장 저평가된 수준이라는 분석에 주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자리를 찾아갈 삼성 SDI 행보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잘주로 제주 반도체, 삼성 SDI, 3일 CNS가 아니었죠. 네, 만나봤는데요. 네, 오늘 모주도 한번 살펴볼까요? 현희 씨, 오늘 모주는 어떤 기업들 올라와 있을까요? 네, 현희와 함께 오늘의 모주도 만나보겠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모주 첫 번째 종목은 로보로보입니다. 모멘텀은 살아있다. 리오프닝 기대감과 로봇 사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져서 고공행진하던 주가가 최근은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잘 가던 테마주들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쉬어갈 때 담아가야 하는 옷주일까요? 로봇주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 다음 종목은 골프존입니다. 리오프닝 우려는 접어두세요. 오늘자 메리츠증권 리포트 제목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지배력이 지속해서 강화되면서 내전의 최선호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주가는 지금 수급도 들어오지 않고 아직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1분기 호실적 전망 기반으로 다시 재도약할 수 있을까요? 모쪼 다음 종목은 LIG 넥스원 보겠습니다. 기술 혁신, 지속 성장, 사람 중심. 28일 주주총회에서 대표 인사의 이 향후 경영 방침이었는데요. LIG 넥스원은 최근 방산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주가는 최근 52주 신고가를 다시 쓴 다음에 조정 분위기인데요. 기술 혁신을 통한 지속 성장으로 투자자들의 관심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모쪼로 로보로보, 골프존, LIG 넥스원 살펴봤는데요. 화요일 주코치, 수요일 주코치 분들과 함께 주코치들의 잘주못주 종목 스토리는 찬찬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박진희 주코치의 종목을 네.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정말 시장이 뜨거워요. 네, 먼저 저희가 그럼 JYP 엔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잘난 주식 JYP 엔터 박진희 부장님이 가져오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2002년 이후에 최고가이기 때문에 체감은 지금 역사적 신고가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고점이 55,000원 부근을 뚫고 드디어 이제 6만 원 돌파에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완전한 정배열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트레이키즈 효과가 컸고요. 장중 최고가는 62,3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장 마감가 5.73% 상승 68,0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엔터주들의 상승이 정말 대단했어요. 사실 JYP 엔터가 먼저 쐈고 SM 같은 경우에는 주총이 진행되면서 좀 강한 흐름도 보였었는데 일단 저희 JYP 엔터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습니다. 먼저 박수부터 칠까요, 우리?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BTS 슈퍼 M에 이어서 지금 세 번째라고 하는데 그럼 JYP 엔터에 있어서 굉장한 성과가 아니겠어요?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스트레이키즈 잘 모르긴 해요, 사실은. 네. 사실은 뭐 진짜로 BTS도 사실은 초창기 때는 맞아요. 정말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막 이런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고 막 그래가지고서 이름도 방탄소년단이 뭐야 너무 촌스러워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뭐 BTS 모르면 정말 간첩이 될 정도로 네. 글로벌로 진짜 크게 성장을 했는데 사실 엔터주들이 지금 시장에 있어서 가장 좀 좋은 점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 뭐 물가 상승이라든지 뭐 원자재 뭐 이런 뭐 글로벌 대외 변수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자유로워요. 그리고 특히 뭐 코로나 팬데믹 안에서도 상당히 실적이 좋았었습니다. 이게 뭐 공연을 사실 못 하긴 했었어도 그 다음에 이제 전부 온라인상에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좀 글로벌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엔터주들 너무 좋죠. 지금 뭐 JYP도 그렇고 네. 뭐 YG, 뭐 SM 다 마찬가지되고 하이브도 뭐 오늘 상당히 좀 잘 강하게 가더라고요. 오르고요. 예, 그래서 엔터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시장에서 그만큼 리스크보다는 1분기 실적만 봐도 이쪽 너무 좋거든요. 엔터주들. 그래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리오프닝 섹터 쪽에서 가장 강력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업황에 대한 기대치, 그러니까 공연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더 강하게 엔터주들이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스트레이키즈 좀 생소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JYP 엔터테인먼트 하면 대표적인 그 연예인 누구 생각나시나요? 아티스트로. 트와이스. 오, 트와이스. 네. 이사님은요? 기분 좋아하신대요. 건영 아니에요? 아니, 맞다. 블랙핑크 좋아한다 그랬죠. 블랙핑크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여자아이들 최근에 영상을 봤거든요. 여자아이들. 아이들 큐브 엔터. 큐브 엔터. 큐브엔터의 네. 예, 그 영상 보고 그 전에도 뭐 예전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을 이야기할 때 약간 걸그룹만 얘기했는데 사실 걸그룹 대비해서 남성 그룹이 매출이 70% 정도가 높아요. 그치, 여성 팬들이 많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굿즈도 여성 팬들이 맞아, 많이 그렇죠. 사고 그래서 걸그룹의 성장보다 보이그룹의 성장을 더 크게 보는 이유가 매출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BTS 이후에 또 이런 그룹이 언제 나오나 아마 엔터 쪽에서는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네. 그리고 걸그룹 쪽에서 블랙핑크의 매출과 BTS의 매출만 봐도 우리 글로벌 1위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 매출이나 이익단을 보면 훨씬 더 BTS가 높다라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다른 보이 그룹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이 녹아 있다라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걸그룹이 훨씬 좋지만 매출이나 이익단의 기여도는 보이그룹이 훨씬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임영웅이 좋던데. 어쩌지?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요. JYP 대표 아티스트가 박진영 아니냐 네. 얘기를 하고 앞서서 갑자기 있었거든요. 그런 네,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프닝 하기 전에 박진영이 제일 유명하지 않아? 모든 국민들이 다 알지 않아? 이랬던 현이가 애들은 그냥 기획사 아저씨인 줄 네, 알고 뭔지 모르죠. 맞아요. 네, 네. 이 유니 씨가 가장 뭐 유명한 아티스트를 물어봤는데 네. 사실 JYP에서는 트와이스랑 스트레이키즈가 좀 견인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엔터주가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리오프닝 기대감 플러스 실적이 찍히는 그 섹터로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엔터주들은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 그 일정과 활약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올해 좀 주목해야 할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지금 뭐 계속 나와 있는 뭐 레포트를 참고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트와이스도 이제 공연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죠? 네네, 월드 투어 하고 또 이제 다음 달부터는 또 이제 일본 일본 가죠. 투어도 하고 그다음에 뭐 스트레이키즈도 뭐 올해 뭐 미국, 중국, 일본에서 한 15번 정도 이제 한다고 그러고 계속 이제 7월 달까지 이제 하는 이제 공연들이 계속 속속 발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속 아티스트들이 계속 이제 신곡 내고 월드 투어 하면서 그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BTS도 마찬가지고 네. 뭐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지 빅뱅도 돌아온다 네, 그랬잖아요. 빅뱅이 그렇다시피 돌아온다. 예. 예, 타사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아티스트들 복귀 많이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엔터 쪽들한테는 가장 기폭제가 될 수 있고 그 부분이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니주도 있잖아요, 니주. 네. 있지도 있고 잘 나가죠 다들. 아, 네. 있지. 그러니까. 그렇죠. 있지. 네. 니주가 세 있지. 장으로 들어봤지. 100만 장 넘게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나 누군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일본에 이제 일본에서 그룹. 아, 일본에서 경합을 해서 올라온 맞아요. 걸그룹인데 맞아요. 관심 있네. 아, 역시. 걸그룹에 관심 저도 있네. 진심이 궁금을 보다 없네. 보니까 아, 그러한 엔터의 것들이, 예. 진심이시네요. 아, 엔터 진심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니주 보이도 나와요, 그거. 예, 맞습니다. 진짜. 하반기에 나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진짜요? 어쩜 좋아. 이제 네, 우선- 풍성해졌는데 사실 뭐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비틀즈 같은 역사적에 남는 그러니까 어르신들과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퀸이나 비틀즈가 예. 공연했던 데에서 우리나라 보이그룹과 걸그룹이 공연을 하고 티켓을 팝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땐 바로 반응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으로만 몇 년 뒤에 지난 영상을 봐도 감동스러웠던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올해서부터 리오프닝 관련돼서 계속해서 우리 보이그룹, 걸그룹들이 합니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체감상으로는 우리나라에 비틀즈가 있어? 라는 느낌으로 바로 다가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러한 게 단순히 그냥 일정에 대한 모멘텀인 플레이보다 사실은 시장이 복잡할수록 그런 거에 피해져 있고 거기에 대한 밸류를 더 쳐줄 수 있는 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네. 유가와 환율, 금리에 벗어나 있는 몇 안 되는 성장이다라고 맞아요. 시장에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인플레이션에도 잘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K엔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16일 오전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실적으로 봤을 때 선주문이 스트레이키즈의 앨범이 130만 장을 돌파를 했고 네, 또 하프 밀리언셀러의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에 뭐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인기 엄청 많네요. 인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보이그룹이 8명이거든요. 네. 멀리서 보니까 굉장히 잘생겼더라고요. 네. 잘 나가고 있는데 실적이 지금 어떨까요? 가까이 봐서도 잘생겼어요.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얼굴을 아직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 예, 뭐 근데 지금 현재 밸류를 따졌을 땐 하이브가 독보적인 것 같고요. 그 하이브에서 선행적인 것들을 보여주면 여타 종목들이 키높이를 맞추는 그런 형국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업종 전반적으로 보고 거기서 최고의 밸류와 대장주를 보고 그 밑에 나래비를 세워서 여기에서도 그 밸류가 타당한지 안 한지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하이브가 지키고 있는데 JYP가 따라가고 SM이 따라가고 밑에 개별주 단에서는 큐브엔터 같은 종목들이 같이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보여주고 하이브가 먼저 빠지기 전까지 이러한 밸류에이션 측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이라고 하면 하이브가 지키기를 가장 바라겠고 그 다음에 S3하고 JYP 밑에 단을 좀 이건 증권맨들 이야기인데 나래비를 세워서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는 게 네.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엔터주들 보여집니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실적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최근에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되는 기업이랑 섹터가 별로 없어요. 사실 1분기 실적은 다들 정말 실망스러운 제조업체들 실적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장에서 더 안전하다라고 좀 선호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뭐 BTS 같은 경우는 한번 공연하면 한 500억씩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온오프라인을 엄청나더라고요. 같이 하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팬덤 활용한 그 굿즈가 정말 대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가던 뭐 어떻든 간에 시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섹터로 엔터주 계속 좀 선호되고 있다라는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어쨌든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지금 접근하기에는 괜찮은가라는 고민을 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에 차익 매물이 빠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기판주들도 잘 가다가 지금 좀 맞아요, 꺾였고, 맞아요. 그 네. 오늘 같은 경우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제 뭐 신고가 그쵸. 부근까지 갔다가 맞아요. 바로 꺾이고, 그러니까 차익 매물을 좀 조심을 해야 되나, 아니면 오히려 빠질 때 그때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JYP 엔터 이렇게 엔터주들의 바람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모든 종목들이 사이클 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신고가 부근에 있더라도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피크아웃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이클이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투자하기 힘들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비메모리는 안 그렇지만 메모리 쪽은 충분한 사이클을 그리거든요. 그 이외의 종목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월 달서부터 3월 달 계속해서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몇 안 되는 종목이 4, 5, 6월 달을 결정짓고 올해 수익률 게임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엔터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엔터주들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이클 산업과 벗어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 더 높은 밸류를 준다라고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격 조정이 들어온다라면은 추세상 문제만 없다라면 또 저가 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보면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 아까 우려하신 대로 좀 단기에 또 급등하게 되면 또 고점에 물리면 또 한 며칠 고생하면은 그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이격 조정이 들어올 때 그 가격적인 부분들 좀 보시고 특히 뭐 S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카카오랑 이제 줄다리기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있으니까 좀 고려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선두권들을 가고 나면은 그 뒤에 후발 엔터들 있거든요. 중소형 엔터주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따라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소형 엔터사들까지도 계속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JYP 실적이 찍히는 성장주 게다가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키즈와 트와이스가 주력으로 JYP 엔터를 이끌어주고 있고 하반기에는 일본 리주 보이가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일정에 한번 주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2달 동안 우상향 그리면서 올라오다가 오늘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다고 아까 현이가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을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투자 전략을?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고가가 난 상태잖아요. 네. 지금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거의 한 6만 원 2년, 넘어요. 2년 신고가기 때문에 맞아요. 상단에 거의 막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매물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추세를 계속 유지한다라면은 뭐 최대한 뭐 20일 선만 계속 안 깨는 수준이라면은 특히 엔터주들이 악재가 지금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뭐 군대 확실히 가지 않는 다음에는 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들 뭐 엔터 업체들이 그냥 가수 공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고려해서 본다라면은 조정은 계속적으로 좀 추세에 이탈 없다라면은 기회로 좀 활용해 보시면서 일단은 좀 신고가라는 건 항상 부담이 있잖아요. 누군가 이제 팔면 또 고점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요. 조정은 또 계속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엔터가 사실 요즘에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고 또 오늘 JYP 엔터가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또 SM과 JYP 그리고 하이브까지 모두 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간 4시 19분 지나고 있는데요. 종목 이야기 더 이어가기 전에 유럽 개장 시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살펴보니까 영국
영국의 푸시만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는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국채이자 1억 200만 달러를 완납을 하면서 시장에서 걱정하던 세 번째 디폴트 위기를 넘겼고 오늘 유럽의 3월 경기 체감 지수 발표 그리고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 예비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0시 30분에는 유럽 파비오 파네타 ECB 집행이사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마감까지 어떻게 이 흐름을 또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보고요.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이야기 다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사님의 종목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톡톡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기택 이사가 가져오신 종목 31CNS입니다. 콘크리트 파일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최근 건자재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죠. 콘크리트 파일을 시멘트로 만듭니다. 아까 최근 시멘트주들의 강한 상승과 비교했을 때 아직은 조금 더 룸이 남아있다라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달 고점은 일단 12,800원에 형성이 되었고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작년 이맘때쯤 주가가 2만 원을 향해 간 바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할인된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4.4% 상승하면서 11,85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31CNS 이 종목 정책 효과도 있을 네. 것 같고요. 이제 건설 업황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 같은데 잘조로 뽑아 오신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예, 뭐 새 정부 들어서면 이제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집중이 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증시 경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자금 집행이나 앞으로 정부가 향후 먹거리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향후 5년 동안 어느 방향이 섰을 때 그쪽 방향이 역류하는 물결이 아니라 나와 같이 나아가는 물결이기 때문에 헤엄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든가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지금 250만 호 신규 주택을 건설한다라고 네. 하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서부터 19년도까지 주택 물량은 계속해서 줄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구조조정은 5년 동안 일어날 일들은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시멘트 업체보다 건설사들이 훨씬 많고요. 콘크리트 파일 업체보다 건설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값은 이만큼 있는데 제공할 을은 완전히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러면 값이 이만큼 있는데 제공하는 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값과 을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가격 전이가 가능한가 안 한가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건설 건자재주를 볼 때 창호, 시멘트와 콘크리트 파일, 그 다음에 바닥재, 창호, 페인트 이런 순으로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먼저 공급될 건 밑에 토목 공사를 해야 되고 거기 기반 공사나 내진 공사를 해야 되고 건물이 안전하게 올라설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건자재를 먼저 봐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그러한 것에 맞춰서 시멘트 가격도 상승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콘크리트 파일이라는 건 말뚝이에요. 그러니까 내진 상당히 중요한 부품인데 건축물이 올라가기 전에 거기에 들어가는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그리고 자갈로 만든 파일을 말뚝들을 막 박아줘야 그 건물이 지진 치레도 건들 수 있는 기초공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50만 호를 착공한다라고 해서 지금 스타트라고 하면 시멘트와 자갈, 철근 그리고 콘크리트 파일이 수요가 가장 많겠구나. 그러면 사이클로 그렸을 때 가장 먼저 콘크리트 파일과 시멘트, 레미콘, 그 다음에 바닥재, 창호, 뭐 이런 것들과 나중에는 뭐 변기, 세면대 이런 것들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사이클에 맞춰서 지금 첫 번째 단추가 이쪽에 있다라는 투자 아이디어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16년부터 이제 주택 공급이 정말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네. 이제 5년 만에 빅사이클이 건설주에 왔다라는 얘기가 있고 기존의 대선 기간에는 네. 건설주들이 다 수혜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정말 현실화가 눈앞에 오면서 맞습니다. 가장 먼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콘크리트 파일 업체를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우위의 시장도 차지하고 있고 250만 호 공급도 있고 네. 주택이 뭐 35층 제한도 풀렸고 네. 여러모로 수혜가 많잖아요. 네. 실적이 얼마나 좀 성장을 할까요? 저희가 봤을 땐 올해 31CNS가 그동안의 적자를 봤는데 작년에 흑자로 돌아섰고요. 작년에 2,200억 정도 매출했는데 올해 한 40% 정도 매출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익이 늘어날 거고 매출은 20% 정도 늘어날 것 네. 같아요. 2,600억 정도 할 것 같은데
이제 5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아니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는데 이런 그림이 이제 올해서부터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톤당 9만 원 했던 게 지금 13만 원으로 판가가 한 40% 정도에서 50%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때가 마지막 보릿고개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1분기 때 주고 쇼티지가 났기 때문에 2, 3, 4분기까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착고 건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아지는 마진을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까지만 해도 매출 단위나 이익 단위 올라가냐 이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도까지 장밋빛을 갖고 왔을 때 주가의 퍼포먼스는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일CNS나 뭐 동양파일 뭐 이러한 종목들이 상장돼 있는 게 몇 개 안 되는데 네.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파의 원재료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시멘트잖아요. 네. 이게 판가에 저디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좀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마진 감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면 납품을 안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쪽에서는 안 줘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사실 원래 갖고 왔던 이걸 또 재고자산 이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원래 갖고 왔던 시멘트는 아직 재고에 3개월치는 남겨져 있고 가격은 이만큼 올랐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는데 이 가격에 줘 그러면 난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가격을 올리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데 라고 했을 때 타당한 가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장돼 있는 건설사가 33개이고 콘크리트 파일 업체는 상장돼 있는 게 3개 정도뿐이 안 돼요. 네. 10대 1이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판가가 어디로 전가가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무조건 갖고 갈 수밖에 없는 부품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영업 레버리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투자 아이디어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뭐 항타기로 갖다가 이렇게 두들겨서 박는 거거든요. 어디 가다 보면 지하철 공사나 어디 보면 높은 데서 쾅쾅 치는 맞아요. 내리치는 모습들이 네.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인프라 투자를 가장 먼저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고용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이사님이 그 파일 공급 업체가 몇 개 없고 상장된 회사가 몇 개 없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동양 파일은 좀 상장이 되어 있고 IS동서 자회사 영풍 파일은 상장이 안 돼 있는데 이 세 개가 빅3로 시장 점유율 40%를 네, 차지하고 맞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경쟁사와 비교해서 삼일CNS의 강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수도권에 누가 이거를 갖고 있냐, 이 생산 공장을 네. 갖고 있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250만 호잖아요. 비수도권에 이 공장이 있으면 운반비나 물류비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삼일CNS는 용인이나 이천, 수도권에 가장 밀접하게 잘 공급할 수 있는 동양파일과 삼일CNS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삼일CNS의 포트폴리오가 또 잘 구성돼 있어요. 철로 만드는 풍력 하부 구조물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 40몇 프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교각도 만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보릿고개를 넘더라도 다른 사업 부분에서 그 이익 레버리지를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해서 삼일CNS가 매력적이긴 한데 셋 다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셋 다 너무 좋아요. IS동서 같은 경우는 건설사이기도 한데 네. 자기네가 건설하는 폐기물. 예, 네. 그 인선 ENT도 갖고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디벨로퍼라 그래서 자기가 땅을 가지고 내 땅에다가 내 아파트를 아, 맞아. 짓거든요. 아파트도. 부동산 예, 개발도. 그러면 네. 그 대형 건설사들은 브랜드잖아요. 네. 푸 하는 그 브랜드별로 그 가격이 매겨지는데 그 브랜드 가치로서 봤을 때는 대형 건설사들한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거는 마진이 많이 남잖아요. 내 땅에다 내가 직접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해야 마진이 훨씬 많이 남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고향 덕은지구가 조만간 분양을 할 것 같은데 네. IS동서는 콘크리트 파일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땅에 자기가 디벨로퍼 할 수 있는 기술력도 갖췄다라고 해서 와. 건설사 중에서는 이런 건설사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처음부터 있겠죠. 끝까지 다 하네요. 네. 땅 그럼 매입해서 IS 동서가 더 짓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건설사냐 건자재냐 이렇게 놓고 거기에서 봤을 때는 봤을 때. 건설의 매출 비중이 많고 포트폴리오 중에 파일도 있습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파일 중에는 동양파일, 삼일CNS 다 좋지만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어느 한쪽만
이렇게 많이 샀다가는 힘들 수 있으니 네. 이러한 전체적인 업황이 파이가 커지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드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IS 동사 저희가 조금 여러 번 언급이 됐던 네, 종목인데 맞아요. 최근에 그래요? 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뭐 추천주로도 많이 나오고. 아, 그래서 혹시 네. 두 분은 IS 동서 지금 내가 건설주 중에서 하나 픽해서 들어가겠다. 건자재랑 건설주 이 네. 테마 가운데서 들어가겠다 하면 뭐 들어가시겠어요? 혹시 IS 동서를? 저는 7대3? 7대 7대 3. 삼. 아, 네. 7이 그럼 3일 CNS? 예, 그렇습니다. 아오, 훨씬 건자재를 크네요. 더 무게를 실으시는 거네요. 네네. 가벼워서 좀 더 빨리 갈 수 있어서? 네네. 그럼 부장님은요? 저도 사실 건설사보다는 건자재 쪽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자재에서는 저는 좀 그것 쪽보다는 약간 좀 가구 인테리어 쪽들 한샘이나 LX, NX나. 하우시스 뭐 네. 이런 것들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건자재 섹터주들이 지금 원가 부담 때문에 1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뭐 타 재건축 뭐 완화라든지 뭐 다 이것저것 계속 정책 나오는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쪽들 일단 채워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건자재는 당연히 좀 필요하고 가장 좀 요새는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시세가 좀 계속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좀 GS 건설 선호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건자재는 가구 인테리어 섹터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네. 고르게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3일 CN에서 저희 투자 전략을 들어보고 싶은데 단기 반등한 다음에 네. 이번 주부터 조금 지지부진하더라고요. 네. 지금 들어갈 타이밍인가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리포트가 마침 나왔어요. 예, 근데 그 리포트는 목표 주가를 14,650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 40몇 프로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실적 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면 목표 주가는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는 동양파이나 3일 CNS 뭐 그러한 종목들이 부담이 없지 않나. 그리고 산모게스폼이라고 거푸집 하는 네. 업체들이 그것도 우리가 잘 가. 다뤘었어요. 예, 먼저 네.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들도 거푸집도 사실 타공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시멘트를 보완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콘크리트 파일의 출하량 확대, 그리고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판매 단가 상승, P와 Q가 모두 늘어나기 때문에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잘주 3일 CNS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니의 리포트 콕톡으로 한 번 더 증권사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으로 증명하는 해라는 제목의 하나금융투자 리포트입니다. 차기 정부의 민간주도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정책에 따라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부인 콘크리트 파일이 건설 기초와 토목공사에 이용되기 때문에 착공 과정에서 가장 빠르게 실적까지 반영되는 건자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지속되고 있는 파일의 단가 인상까지 더해져서 외형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마진 훼손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으로 올해는 과거 사이클 시기에 보여줬던 25% 이상의 영업이익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향후 원재료 가격 인하 시 폭발적인 마진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6,54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 미주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유튜브 통해서 올라온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존보하자님이 저희 청바지 데이냐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이제 수요일마다 청바지를 입을 거니까 진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전에 뭐 급식 나올 때 수요일 맛있는 거 나오는 날이 수요일 있었잖아요. 날이요? 네. 원래 수요일 날 맛있는 거 나와요. 맛있는 거 나온 네. 날이에요? 네. 맛집. 특식데이. 아, 특식. 저희는 이제 종목 맛집이니까 수요일 날 청바지 맛집으로. 네, 청바지 맛집으로. 네. 그리고 아이디 민성님이 콕톡 종목 못 주고 잘 주고 사실 다 잘 주 맞습니다. 사실 이런 숨은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샤넬님이 박 부장님이 엔터 팔지 말라고 했는데 지난주 팔아버림 속상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박 부장님께서 말했을 때 잘 들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굿모닝님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정부 정책은 시장에 맞서지 마라.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 건자
원자재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미주 여러분들과 이야기 소통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희 이제 유튜브에서 너튜브에서 콕톡 그리고 이제 종목 콕톡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저희 프로그램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못난 주식들의 톡톡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오늘 분기 배당락일이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사실 예상은 됐었는데요. 하지만 요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달 지주사 출범 이후에도 주가에는 영 힘이 없는데요. 지난 1월에는 이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로 인해서 31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엉덩이가 좀 무거운 종목인 만큼 좀처럼 강한 플레이는 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포스코홀딩스 3% 빠지면서 29만 원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박진희 부장의 못주죠? 네네. 네, 오늘 갖고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일단 궁금한데 포스코홀딩스 최근 주가 부진 배경은 어디서 찾고 계세요? 뭐 최근에 주가 부진이 아니라 계속 부진인데 계속 부진인데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대형주 상당히 좀 힘들죠. 대형주 좀 많이 힘들고 사실 최근에 잠깐 이제 철강 가격 뭐 네. 급등한다 그러면서 중소형 철강사들 정말 막 난리도 구급철강.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정말 이름에 스틸, 제강 네. 뭐 그딴 거 들어가면 다 하이스틸. 급등하고 막 상한가 이랬었잖아요. 치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 이제 원가 부담 아까 뭐 저희 건설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건설사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또 이제 뭐 철근도 지금 없고 철강도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사들 상당히 힘든 상태긴 한데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쪽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좀 많이 약했고 특히 뭐 최근에는 뭐 이슈 때문에 뭐 오르긴 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분할 이슈 때문에도 좀 네. 많이 빠졌었고, 네, 그래서 홀딩스 체제가 되면서 좀 주가도 많이 빠졌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되게 좋아요. 꾸준한데 시장에 또 기대치도 있겠고 또 몸집이 있다 보니까 또 못 오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미국도 물가 부담,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실 유럽산 철강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뭐죠? 쿼터제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 없애버리고 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쿼터제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관세,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일본 쪽에서 철강 넘어가는 부분은 관세 없애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글로벌로 봤을 때는 조금 불리한 부분들이 많이 생긴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저희 뭐 이제 정책, 정부 정책 얘기하고 뭐 콘크리트 파일 얘기했듯이 뭔가 지어야 될 때 기본은 역시 좀 철근입니다. 사실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열연, 냉연 네.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냉연 같은 경우는 뭐 가전이나 자동차가 좀 잘 팔려야 되는 부분이고 열연도 이런 건설 경기 좋아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경기가 그닥 우리나라 좋지 못한 상태고 네.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에 지금 러시아 사태 맞으면서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상태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뭐 요새 나온 레포트들 보면 좀 눈높이가 있다 보니까 뭐 그래도 부족하다 뭐 이런 데들도 있고 그래도 만족스럽다 이런 레포트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철을 녹일 때 뭐 용광로가 있어야 되는데 불을 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연탄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들도 좀 실적에 좀 부담이 된다 뭐 이렇게 레포트들은 좀 나와 있긴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도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그동안 좀 됐었던 부분들 그래서 이게 조금씩 러시아 문제만 좀 해결되고 글로벌 그런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 다운된다라면은 조금씩은 좀 개선이 되겠고 정부의 좀 정책적인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씩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4월 달부터는 가격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매출, 뭐 이익 회복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리스크를 조금 더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쿼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쿼터 재협상과 관련해서 계속 불확실성이 있고 또한 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대됐던 게 원래 인프라 법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철강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근데 어제 예산안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더 나은 재건에 관련해서는 예산은 빠졌더라고요. 오히려 국방비를 올리고. 그러니까 지금 뚜렷한 철강 업계에 호재, 모멘텀이 없어서 지금 주가가 가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더 지금 못주가 된 거기는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프라 투자는 사실 좀 계속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보다 더 지금 급한 게 생기다 보니까 뭐 이제 약간 전용이 되는 그런 흐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뭐 주가 자체도 좀 부진하고 근데 포스코뿐만 아니라 대형주 다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또 몸집 이런 부분들이 더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거의 모든 건자재는 거의 바닥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분기가 좀 저점? 그러면 조금씩 좀 나아지지 않을까. 특히 근데 안 좋게 얘기하는 쪽들은 이제 유연탄 가격의 상승세가 5월, 6월 그때부터 더
반영이 되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더 생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주가 자체는 좀 바닥권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가도 이제 바닥권이라고 하셨고 사실 이제 좀 리스크도 있기는 하지만 호재도 굉장히 많은 종목이잖아요. 뭐 자사주를 또 소각하기도 하고 배당도 뭐 10,000원씩 주고 뭐 이렇게 뭐 물적 분할을 한 뒤에도 사실 시장에서 재상장하지 않고 이제 상장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들도 보니까 뭐 2차 전지와 뭐 수소와 굉장히 미래 산업들에도 다방면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가가 정말 무거워요. 그래도 이렇게 좀 호재가 있는데 다른 가벼운 종목에 비해서 못 가는 이유가 혹시 뭐 다른 게 있을까요? 이게 진짜 발목을 잡았는데요.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철광석 가격 올랐죠. 내가 갖다 써야 되는 가격은 다 올랐어요. 네. 근데 그걸 갖다 쓰는 쪽은 크게 세 군데거든요. 조선하고 자동차나 가전 그리고 건설 이쪽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은 이제 올라갈 것 같은 느낌 들고 자동차는 좋지는 않잖아요. 네. 조선도 사실 후판 가격인데 후판 가격 이미 인상을 했거든요. 두 번째 후판 가격도 인상 조율이 있는데 조선사도 넉넉해야 후판을 가격을 인상을 많이 쳐줄 텐데 조선사 수준은 많이 받았고 도크는 올라갔지만 저번에 조선사 얘기할 때 아직 넉넉한 만큼의 마진의 배 가격은 쳐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방 세 군데는 약간 슬로우한데 내가 갖고 오는 가격은 다 올라갔으니까 포스코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뒤로도 나가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여주고 거기에다가 배당도 올리고 안 좋았을 때 주주 친화적인 건 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내가 홀딩스 계열로 가려면 주주 잘 내기에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비용은 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 재미없는 그림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또 기대했던 게 중국이 이번에 약간 강한 정책 드라이브가 있을 거다. 네. 코로나가 제로 코로나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열어주는 네. 그림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경기 부양 기대감이 전인대 때도 있었는데. 예,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한 모습을 안 보여줬고 이번에는 대략 봉쇄를 했잖아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 양쪽 다 사실 포스코한테 유리한 입장은 아닌 스탠스를 취했다라고 보여져서 이러한 정황상 포스코는 약간 지금은 나는 안 할래라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잘하고 있는데 조금 진퇴양난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꼽아주셨는데 사실 아까도 이기택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 부동산 경기랑 철강 가격 반등이 올라오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연료탄 수급 정상화를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현 시점에서 4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나을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투자자의 호흡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표정이 방금 전에. 엔터 때 목표가 말씀하실 때하고 지금 굉장히 좀 무겁네요. 지금 우리 목주는 사실 이제 박진희 부장님이 갖고 온 종목인데 저한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제가 입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타이밍이 나한테 왔구나. 하시고 그 다음에 할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호흡에 따라서 이제 급하신 분, 뭐 호가 몇 개라도 먹을래라고 하시는 분은 3일이니까 난 지금 할래라고 매매를 할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도 되는데 아까 정답을 다 말씀하셨어요.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난 기다릴래라는 게 그 네. 정답이 네, 되지 네. 않을까. 사실 포스코를 단기로 들어갈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게 홀딩스잖아요. 이제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 시기에 상당히 유리해요. 맞아요. 배당도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들의 실적에 따라서는 계속 또 가치 평가도 많이 받기 때문에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기에 선호도가 많이 높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SK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당과 이제 소각 맞아요. 뭐 이런 주총 부분들 열리고,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홀딩스로 체제로 가고 있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어떤 면에서 본다면 지주회사로 보면서 일단 뭐 자회사들도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주회사로 보면서 접근한다라면은 주가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서 또 투자한다라면은 배당 메리트도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모주 톡톡도 나눠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가슴 아프지만 최근 수혜를 입은 쪽이 바로 방산입니다. 쉬어갈 때마다 담아가야 한다라는 시각도 있던데 특히 이번 달 들어서 성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신고가 79,900원을 쓰기도 했죠. 하지만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도 부각이 되고 있어서 어제도 8% 급락, 오늘도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았는데요. 오늘장 마감가는 강보합권 0.69% 상승하면서 72,7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스택 이사님께서 뽑아주신 종목이죠. 네. 근데 이게 모주가 맞나 싶어요. 사실 되게 네. 좋은 종목이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오늘 모주로 뽑아주신 이유가 뭐죠? 놀라신 분들이 어저께 많고 문의가 많아서 그리고 원고 쓸 때까지만 해도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네. 빠졌었어요. 네. 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겠다. 방산 그렇게 좋다 그러더니 니는 좋다 그러면은 주가는 빠지더라라는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들고 나왔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상변을 하고 싶은 종목. 네네. 뭐 방산도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라는 괴를 같이 하는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번에 한번 느꼈잖아요. 국방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네, 넘어가는구나.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 네. 더 무서워. 맞아요. 그런데 교실에서 이제 짱이 있고 부짱이 있고 뭐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근데 한쪽만 몸을 키우진 않아요. 얘가 몸을 키우면 어디선가 얘도 이렇게 몸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운동을 하고. 네. 그 공부 잘하는 애들도 1등, 2등 있잖아요. 네. 그러면 2등은 더 열심히 해요. 그렇죠. 1등보다. 1등 해야 되니까. 예,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독일이 힌트를 줬죠. 내가 그동안 국방 예산을 안 썼는데 이제 국방 예산을 쓸 거야. 근데 독일만 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장만 해도 일본에서 뭔가를 가져갔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많은 걸 가져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평화를 유지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이제 물을 만났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방금 전에 나왔던 뉴스는 장이 안 좋을 때 좋았던 몇 안 되는 섹터가 방산이었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었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뉴스로 다 나왔던 재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 아는데 그러면 위기 때 좋았기 때문에 위기가 해소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차익 실현하고 나오려는 심리가 많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위기로 갈 거야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뭐 유가 맞출 수도 없고요. 제가 협상이 도장 찍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 드릴 수도 없어요. 연초에 사람들이 전쟁 안 일어날 거야가 70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푸틴도 군대 빼고 있어라고 얘기하다가 이틀 만에 다시 들어가서 전쟁이 반발한 진짜 거잖아요. 날줄 몰랐어요. 이런 거 예측 가능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변수 중에 완전 상변수로 놓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상수로 두고. 예. 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그럼 우리가 아는 건 뭐야?라고 했을 때 다들 예산을 늘리고 무기를 많이 산대. 근데 누가 잘 만들어? 우리가 싸게 잘 만들더라라는 거에 투자의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LIG 넥슨은 가격 조정 시에 담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못주로 오늘 안 못주인데 못주로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만 못 줘. 오늘만 못 줘. 네, 찾아보니까 그 K 방위가 정말 이런 방산 업종이 뭐 거의 K엔터의 뒤를 따르는구나라는 정도로선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세계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높은데 9위예요. 글로벌 네. 방위. 가성비가 좋나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가성비. 천궁2라는 게 사우디에 4조 3천억 원 수주를 맺었는데 천궁2가 뭐 한 번 쏘는데 15억이고 네. 적중률이 100%고 네. 우리 방위 산업 지금 어느 정도 위치인가요? 15억 비싸지 않냐고 아까 네, 좀 말씀하셨잖아요. 비싼 것 같아요. 한 15억. 달에 한 방에. 15억이니까. 근데 15억으로 막을 수 있는 게 1조짜리라 그러면 그럼 정말 네, 그러면 말씀하신 100발이든 대로 1000발이든 가성비가 갖다 놔야 되는 거 좋네요. 아닙니까? 왜냐하면 핵탄두를 사드나 그런 것들은 핵탄두를 막는 무기잖아요. 무기체계잖아요. 네. 천궁2가 그거보다 약간 못 미치지만 앞으로 LIG 넥슨은 사드까지 개발을 할 개발 로드맵을 갖고 있고요. 지금 왜 분쟁 지역에서는 방어 체제, 그러니까 우산이라고 하잖아요. 미사일 우산을 왜 가져가려고 하고 그 방어 체계를 갖고 가려고 하냐면 사실 이게 있으면 미사일도 함부로 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천공 같은 것으로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작전이 훨씬 더 쉬워져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존재감만으로도 사실은 그 유지가 되거든요. 훨씬 더 비싼 무기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탱크를 요격하는 최근에 그 미사일이 1억인데 탱크 한 대에 보통 40억 하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20발 정도 갖고 있어도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가 대비태세의 중요성을 인지했고 새 정부에서도 공약에서 국력 강화를 내세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현재 수준에서 밸류에이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투자 전략 짧게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5조인데요. 수주 잔고가 11조예요. 앞으로 먹거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52% 정도, 순이익은 81%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가가 이걸 다 반영했냐? 최근에 조정 시에 매수하면 제가 아직도 가져갈 룸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두 분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영업부이사 박진희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4시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만나요. 네. 안녕.